병이 생기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누가 나를 고쳐줄까? 좋은 병원 찾죠. 유명한 의사도 찾습니다. 효과 좋은 약도 찾습니다. 모든 시선이 밖에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 질문을 다시 또 드립니다. 정말 누가 치료를 할까요? 치료는 결국 내 몸이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병이 생기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누가 나를 고쳐줄까? 좋은 병원 찾죠. 유명한 의사도 찾습니다. 효과 좋은 약도 찾습니다. 모든 시선이 밖에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 질문을 다시 또 드립니다. 정말 누가 치료를 할까요? 조금 놀라우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사는요,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할 수 있고, 약을 처방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은 바로 내 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수술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의사는 상처를 꿰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죠. 살이 차오르고, 혈관이 다시 연결되고, 조직이 복구되는 이 과정, 이건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몸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상처 치유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몸은 자동으로 혈액을 응고시키고 염증을 조절하고 세포를 재생시키고 조직을 복구합니다. 놀라운 건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이 과정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몸 안에는 이미 회복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의 의학 연구들에서도 몸의 회복 능력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몸은 스스로 치료할 수는 있지만 몸의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이 부족하면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염증이 증가되는 거고, 식습관이 나쁘면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반대로 잘 먹고 잘 자고 숨 잘 쉬고 마음이 안정되면 몸은 훨씬 빠르게 스스로 회복합니다. 즉, 치료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내 몸의 환경입니다.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몸의 그 회복력이, 예를 들어서 이런 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치료에 몸이 많이 약해졌는데 이분이 이제 좀 식사도 바쁘고 호흡도 좀 배우고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는 것도 좀 배우고 생활 리듬을 좀 바꾸면서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요, 정말 잠을 아주 그냥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또 피로가 확 줄어들었고, 면역 수치가 또 올라가고, 삶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제가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한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 환경을 조금 도와준 것뿐입니다. 자연의학에서는 이 능력을 자연 치유력이라고 뿝니다. 예를 들어서 간은 독소를 해독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하고, 장은 면역의 중심 역할을 해주고, 피부는 배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몸을 살리기 위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치유의 핵심은 몸을 대신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다. 이 의사들은 면역세포일 수도 있고 장기일 수도 있고 호르몬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의사들을 깨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잘못된 습관, 수면 부족, 과도한 약물, 이런 것들이 몸의 의사들을 잠들게 한 게다. 그래서 자연치유는 내 몸의 의사를 깨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병이 생기면 누가 나를 고쳐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는 내 몸이 하는 것이다. 의료는 다만 그 과정을 조금 도와줄 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치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시작된다. 우리 몸이 스스로 진단하고 치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그것도 현명한 의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인데요. 이 말이 조금은 과장처럼 또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말은 꽤 정말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장기들은 스스로 상태를 감지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 뭐 신장, 뭐 장, 우리 몸속에 있는 피부, 또 관절, 면역세포까지 각각의 하나의 작은 병원처럼 작동한대요. 그래서 저는 몸을 100개의 병원이 모여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 약하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병이 생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요, 엄청난 회복 능력과 자가 진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은 독소를 딱 감지하고 해독을 바로 시작합니다. 신장은 혈액 상태를 감지하고 또 배물을 바로 배출해 주기 시작하죠. 장은 면역 반응을 바로바로 조절해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몸은 매 순간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이것을 자가 조절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은 하루 수백 가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독소를 해독하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영양소 대사를 수행합니다. 또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요구합니다. 전해질, 수분, 노폐물을 우리 몸에 딱 맞게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또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이 중심입니다. 우리 면역세포 약 70%가 장에 존재합니다. 즉, 갑장기는 자기 분야의 전문의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면역학 연구에서는 장기와 면역 시스템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면역 학술지인 Nature Review Immunology 이 연구에서는 이 면역세포가요, 감염 감지하고 손상된 세포를 딱 제거했고 조직 재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우리 몸은 실시간으로 문제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하면 몸에는 24시간 작동하는 내부 병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몸은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가 식습관 조금만 바꾸고 술을 좀 끊고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고 잠만 잘 자면 이거요, 몇 달 사이에 간 수치가 크게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장 건강이 좀 좋아지면 피부, 면역, 피로까지 동시에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걸 보면서 몸은 전체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장기가 좋아지면은 다른 장기들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내 안에 의사를 깨우는, 내 안에 잠든 의사를 깨우는 이 자연의 약에서는 이 시스템을 자연 치유력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몸은 해독하고 회복하고 재생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은 해독기관, 신장은 배출기관, 장은 면역기관, 피부는 배출기관. 이 모든 장기가 함께 몸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치유에서는 장기를 따로따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으로 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의 내부 장기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간은요, 해독 공장이에요. 공장이에요, 공장. 신장은 정수장입니다. 하수처리장이에요. 장은 면역의 사령부입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혈관은 도로입니다. 이 도시가 잘 돌아가면 건강이 유지되는 겁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라든가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잘못된 포호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며 도시 시스템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병은 몸의 시스템을 보내는 경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는 병이 생기면 어디가 망가졌지?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내 몸의 시스템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내 몸 안에는 해독하는 의사, 면역 담당하는 의사, 재생을 만드는 의사, 균형을 맞추는 의사, 정말 수많은 의사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가 확실히 살고 있다. 그리고 자연치유의 시작은 그 잠들어 있는 의사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병원장이 생각하는 병원 치료와 자연 치유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튜브를 또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듣습니다. 원장님, 병원 치료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연 치유라고 하는 것은 혹시 민간요법 아닌가요? 이 질문 속에는요, 불안도 있고 혼란도 있고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걸 선택하면 저걸 놓치는 건 아닐까? 잘못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병원 치료와 자연 치유를 어떻게 고르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둘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는지를 차분히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병원 치료 과학적이고
자연치유 비과학적, 혹은 반대로 병원치료 몸을 망친다, 자연치유 몸을 살린다. 하지만 이 둘 다 현장을 충분히 겪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제가 만난 실제로 회복이 잘 되는 분들은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 내 몸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묻죠. 여기서부터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0대 중반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표준 치료를 성실히 정말 받으셨습니다. 항암, 방사선, 여러 가지 검사 일정까지 의사가 시키는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죠. 그런데 치료가 끝난 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암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점점 몸이 왜 이렇게 지쳐가는 걸까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암은 제거됐지만 몸이 회복되는 조건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삶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잠은 계속 뒤척이면서 깨고, 식사는 두려움 속에서 막 먹고, 하루 종일 막 버텨야 한다는 그런 생각만 하면서 긴장 속에 살고 있고, 자기 몸을 전혀 돌보지 않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치료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치료를 받는 동안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아주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 치료는 암세포를 직접 겨냥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은 암의 크기, 전이,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데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다루지 못합니다. 그 치료를 받는 몸의 상태입니다. 그 병을 만든 삶의 환경과 몸의 토야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암을 받아도 누군가는 버텨내고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차이는 치료법이 아니라 몸이 놓여있는 환경입니다. 세계적인 암 연구 학술지 네이처 리뷰 캔서에 따르면요, 암세포는 이런 조건에서 더 잘 자랍니다. 만성염증, 고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경우, 해독 능력이 저하된 경우죠. 중요한 것은 이 대부분이 유전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식사, 수면, 감정, 스트레스, 순환과 해독, 즉 삶의 방식 전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이 환경은 누가 바꿔주나요? 바로 여기서 자연치유가 등장합니다. 자연치유는 암을 대신 없애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암을 대체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또한 병원 치료를 방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치유는 병원 치료와 다루지 못하는 회복의 영역을 맡습니다. 몸이 치료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고, 부작용에서 회복하게 도와주고, 암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 치료는 불을 끄는 역할, 자연치유는 다시 불이 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따라서 자연치유는 병원 치료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가 잘 작동할 수 있는 바닥을 깔아주는 역할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본 가장 위험한 선택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의학을 전부 부정하는 선택, 자연치유를 전부 부정하는 선택. 회복은 이렇게 극단에서 오지 않습니다. 회복은 내 몸에 맞게 두 축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연치유는 항암치유에서 도망이 아니라 치료를 잘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잘 되는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언어를 점점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내가 뭘 바꿔야 할까요? 이 순간부터 관점이 바뀝니다. 암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이 차이가 치료 이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병원이냐 자연이냐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는 이 몸을 나는 지금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치료는 더 안전하고 회복은 훨씬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치료는 혼자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함께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암 치료 중인데 자연치유 꼭 필요할까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항암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몸도 이렇게 힘든데 여기에 자연치유까지 꼭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하실 때 표정이 늘 비슷합니다. 지쳐있고 막 겁나 있고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다는 그런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의지가 약해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너무 잘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느낀 기준으로 분명하게 답해드리려고 합니다.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 전체에 부담을 줍니다. 실제 항암 중에 많이 나타나는 변화들을 보면 잠을 뒤척이게 만들고 입맛이 사라지고 속이 불편해지고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항암의 생리적인 영향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깊어질수록 몸은 점점 회복 모드로 들어갈 기회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50대 후반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항암 일정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하라는 것은 모두 잘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암이 힘든 게 아니라 제 삶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루 종일 버티는 생각만 하고 계세요. 쉬는 시간에도 늘 긴장되어 있고 마음은 항상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이번의 문제는 항암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항암을 받는 동안 몸이 쉴 자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몸은요, 위험하다고 느끼는 동안에는 회복을 미룹니다. 항암 중에 불안이 높고 긴장이 풀리지 않고 늘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이런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자율신경은 계속 긴장 모드에 머물고 면역 회복은 뒤로 밀립니다. 즉, 치료는 진행되는데 회복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항암 중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항암 중 자연 치유의 어떤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암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치료를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에게 지금은 안전하다는 그런 신호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숨이 잠깐이라도 좀 깊어지게 하고 과도한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회복 리듬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것. 이게 없으면요, 몸은 끝까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는 항암의 효과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항암을 견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임상에서 분명히 느낍니다. 항암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끝까지 마친 분들은 특별히 강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자기 몸을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힘들면 좀 쉬었고 버거우면 속도를 좀 늦췄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해주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상냥하게 대해줬습니다. 항암과 싸운 게 아니라 몸을 돌보면서 항암을 같이 간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간에 무너지는지 끝까지 가는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인데 자연 치료가 꼭 필요하냐는 이런 질문은 이렇게 바꾸면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이 힘든 치료를 받는 동안 내 몸은 누가 돌볼 것인가? 항암은 의사가 합니다. 하지만 항암을 받는 동안 몸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건 환자 자신의 몫입니다. 자연치유는 항암의 대체가 아닙니다. 균형이고 지탱입니다.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자연치유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연치유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아주 서로 다른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민간요법을 막 떠올리고 누군가는 기적을 이런 기적 같은 치료를 기대하게 되고 누군가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정말 제가 많이 받는데요. 원장님, 도대체 자연치유가 뭔가요? 오늘은 이 단어를 막연하게 좋다 나쁘다로 보지 않고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치유에 대해서 가장 흔한 오해가 이 세 가지입니다. 자연치유, 병원치료를 대신하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자연치유, 특별한 요법이나 비법.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치유, 일부 사람만 가능한 방법.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자연치유는 무언가를 대신해주는 치료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 관점을 놓치면은 자연치유는 늘 오해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60대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요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약도 신기한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바꿨습니다. 더 이상 몸이 무리하지 않기로 했고, 몸이 피곤하면 멈추기로 했고,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몇 달 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뭘 한 건 아닌데 몸이 쉬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바로 자연치유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몸은 새로운 걸 막 더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것을 덜어낼 때 회복을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는 원래 회복 시스템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 해독 시스템, 재생 시스템, 항상성 유지 시스템.
문제는 이 시스템이 망가진 게 아니라 계속 꺼진 상태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연치유란 이 시스템을 억지로 막 이렇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작동할 수 있게 방해 요소를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몸은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회복을 시작합니다. 또 자연치유는요, 몸만 보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같이 봅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자는지, 어떤 리듬으로 하루를 사는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이 모든 것이 몸에는 하나의 환경으로 전달됩니다. 자연치료는 이 환경을 몸이 회복하기 쉬운 방향으로 조금씩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 끝나지 않고 막 기적처럼 튀어나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느낀 자연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은 늘 비슷합니다. 그 순간은 무언가를 더 할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덜 괴롭히기 시작할 때입니다. 더 버텨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몸의 신호를 존중하기 시작하고 나를 살리는 삶으로 방향을 틀 때, 이때 보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치유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연치유는 병원에서 의사가 고쳐주는 치료가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삶을 몸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내가 바꾸는 일, 그게 자연치유의 시작입니다. 말기 암 환자, 자연치유로 나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나옵니다. 목소리가 작고 말끝이 흐려집니다. 원장님, 병원에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자연치유로 어떻게 회복될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 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늘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막연한 어떤 위로나 무책임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답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모든 말기암 환자가 자연치유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제가 희망을 꺾기 위한 말이 아니라 거짓 희망으로 사람을 더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한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 역시 전부는 아닙니다. 병원에서 말하는 손 쓸 수 없다는 말이 아무 가능성도 없다는 뜻은 아닌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손 쓸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현재 의학적 도구로는 암을 더 줄이거나 제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보통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수술이 어렵고 또 항암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방사선도 효과가 제한적인 상태.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병원이 다루는 것은 암의 크기와 어떤 진행이지 그 사람의 전체 삶과 몸의 회복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6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는 추가 치료가 어렵다는 설명을 들으셨고 완치보다는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자는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분은 기적을 기대하며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내 몸이 조금이라도 좀 덜 무너지게 저는 나머지 여생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이분이 한 변화는 아주 소박했습니다. 억지로 막 먹으려고 하지 않았고 무리한 치료를 막 붙잡지 않았고 하루의 리듬을 단순하게 좀 정리했고 숨이 편안한 순간들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몇 달 뒤 몸의 수치가 급적으로 바뀌진 않았지만은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몸이 저를 다시 받아들이는 느낌이에요. 이제 회복이 무엇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연치유가 보여주는 회복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말기라는 상태는 모든 기능이 멈췄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역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고 회복 시스템도 좀 남아있고 염증과 대사 상태는 여전히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수면과 호흡이 안정되고 몸이 오염 신호를 덜 받을수록 몸은 조용한 회복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말하는 조건부 회복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말기암에서 이 자연치유의 역할은 완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더 빨리 무너지는 방향에서 덜 무너지는 좀 방향으로, 고통만 남는 시간에서 의미와 존엄이 남는 시간으로. 결국 자연치유는 삶의 끝을 바꾸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훨씬 안전합니다. 말기암도 자연치유로
회복이 가능할까요? 대신 지금 이 몸이 조금이라도 덜 무너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